여러분, 감염병이 대유행을 하면서 인류가 멸망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점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영화에서만 보던 일이 현실에서도 점점 나타나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요, 감염병은 우리 인간을 멸종시킬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만 하더라도요, 사망자가 101만 8천 명입니다. 지금까지 확진자만 하더라도 3,414만 7천 명이에요. 3,414만 7천 명. 지금 까맣게 표현되어 있는 데가 100만 명씩 지금 신규가 아니라 확진자가 있는 곳이에요. 브라질, 미국, 러시아, 인도, 남아프리카 공화국도 막 다가가는 거 같죠, 그죠? 유럽도 다가가는 데가 좀 많이 생기고 있고, 그죠? 유럽도. 이게 만약에 검은색이 다 되고 나중에 붉은색으로 가득 차면 어떡할 거예요? 붉은색으로 가득 차면. 이게 인류 멸망의 어떤 신호가 아니냐, 이런 말까지 다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감염병이 굉장히 잦아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이 감염병 가지고 전 세계가 벌벌 떨던 시절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2003년에 사스 이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많은 사람들이 긴장했잖아요. 세계인들이 다 긴장했습니다. 2009년에 신종 인플루엔자, 이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도. 그리고 2015년에 메르스, 마찬가지죠. 게다가 이번에 코로나19, 그러면 굉장히 자주 오는 거예요. 감염병이 굉장히 자주 오는 거예요. 이게 자주 온다는 것은요, 앞으로 더 자주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더 자주 올 수도 있다가 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치명적인 흑사병 같은 그런 바이러스가, 아니 흑사병보다 더 지독한 바이러스가 나온다고 쳐요. 변이가 굉장히 심한 바이러스가 계속 쏟아져 나온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인류 멸망은 시간 문제예요. 인류 멸망은. 저는 인류 멸망 가상 시나리오 같은 거 다큐멘터리 많이 찾아보는 편인데요, 볼 때마다 놀라는 게 인류가 멸망하고 나서 이 지구가 원시 지구로 돌아가는데 얼마 걸리지 않더라고요, 생각보다가요. 이렇게 감염병이 계속 확산되고 난리를 치면 여러분, 이거는 100이면 100 인류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다가 기후변화라는 게 또 하나 더 있어요. 기후변화라는 게. 감염병을 더 빨리 확산시키고 오히려 감염병보다가 더 독한 기후변화, 글로벌 워밍, 온실효과도 있고요. 특히 기후변화 같은 경우는요, 이게 감염병하고 같이 탁 마주칠 때, 트윈데믹이 될 때 그 충격은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전 세계가 시커먼색이 아니라 전 세계가 시커먼색에서 붉은색으로 가서 활활 타오르는, 결국은 인류가 멸종되는, 인간이 멸종되는 그런 사태도 맞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콜로라도에서는요, 폭염이 70일 동안 넘게 이어지다가 언제 자고 일어났더니 그 다음 날 폭설이 내렸어요. 폭염이 70일 동안 있다가 어느 날 그 다음 날 폭설이 내렸어요. 시베리아 이러면 여러분 굉장히 춥잖아요. 시베리아 말 자체도 춥게 들으잖아요. 사이베리아 이러면 되게 추운 나라야. 그런데 그 시베리아가 섭씨 38도까지 올라가는 이상 고온 현상까지 있었습니다. 이상 고온 현상까지. 게다가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호주, 브라질 이런 데는 기록적인 대형 산불이 마구마구 나잖아요. 마구마구. 장마 난리 나죠. 홍수 난리 나죠. 바람, 태풍 난리 나죠. 허리케인, 뭐 블리자드,
사이클론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지금 실제로 온도가 지금 2012년부터 2017년까지 대한민국의 온도만 보더라도요 1.8도 올라갔습니다. 1.8도 1.8도 올라갔는데 뭐 대단하나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우리 체온이 36.5도잖아요. 1도 올라가면 죽습니다. 죽어요. 1.8도 올라가면 이거는 난리 나는 거예요. 예. 그만큼 지금 전 세계는요 긴장하고 있어요. 긴장. 감염병에 대한 긴장에다가 더 이어서 앞으로 올 감염병에 대한 긴장까지도 지금 늦추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이러스라는 놈들 얼마나 무섭게 생겼어요. 이렇게 무섭게 생긴 놈이 몸에 들어가서 이렇게 열을 마구마구 뿜어내면 인류라는 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인류가.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독을 하죠. 소독을 이렇게 지구를 소독하고 있잖아요. 소독한다고 되겠냐고요. 바이러스가 사라지겠냐고요. 바이러스를 죽이지 못하는데. 바이러스 감염병 여러분 철저하게 막아야 합니다. 이번에 아마 인류는 엄청난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좀 더 좁게 올까요? 더 좁게. 우리 일상생활에도 변화가 엄청날 겁니다. 이 감염병이라는 것은요 결국은 엄청난 충격을 주기 때문에 그 충격이 경제로 그대로 다가갈 겁니다. 경제로. 저는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올라오더라도 지금 산업자원부 같은 경우는 야 코로나19 다 극복했는 것처럼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수출이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갔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만만의 콩떡이고요. 웃기는 소리라는 거죠. 저는요.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이 감염병이라는 건 계속 갑니다. 이게. 계속 갑니다. IMF 외환위기 같은 경우는 외환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금방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있었고요. 금융위기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해결책을 금방 할 수 있었지만 코로나19는 지금 해결책이 없어요. 해결책이. 바닥경제가 다 죽어가는데 뭐 바닥경제가. 참 저는 정부가 좀 답답한 것 같아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마음 놓기는 그렇습니다. 내년 연말이나 가야지 제대로 잡힌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지금 코로나19는 전 세계를 휩쓸고 있고 그게 트윈데믹이 가서 우리 삶의 위협적인 존재로 우리 경제를 갉아먹는 존재로 더 나아가서는 인류를 멸종시킬 수 있는 존재로 발전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항상 코로나19 감염병에 대응하시고 내가 걸리지 않게끔 예방에 철저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살 길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